2022년 12월도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래도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현대일보 김종득 국장입니다. 인천에도 지방선거를 통해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에 올라 여러 면에서 개혁적이고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풀어보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인천 인터넷 신문 아이뷰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약할 인천의 자신감입니다. 민선 8기 유정복 호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시민의 삶과 인천 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이 탄생한 배경과 추진 방향, 비전 등을 살펴보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짐해보는 시간으로 그 첫 번째 뉴 홍콩 시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시절인 2014년부터 홍콩을 유심히 지켜와 왔습니다. 그해 8월 홍콩 시민들의 반중 시위가 계기가 됐었고요. 중국 인민대표회의가 홍콩 행정부 장관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대하는 범시민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 제도약 구상에 한창이던 2019년 홍콩 시민과 중국 정부 간에 충돌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홍콩과 중국 정부 간에 범죄인 인도 법안에 관한 이견이 발단이었지만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유 시장은 당시 사태를 지켜보며 그곳에 둥지를 튼 글로벌 기업들이 멀지 않아 출구 전략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홍콩은 동북아에서 동남아에 이르는 매력적인 거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더욱이 14억 인구의 배후 시장이었고요.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겠지만 중국의 개입이 본격화되면 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원리는 무력화될 수도 있고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이런저런 통제를 받게 될 게 자명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홍콩을 탈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홍콩에 있는 기업의 42%가 도시를 떠날 생각을 했거나 관련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 시장은 바로 그 점을 간파를 했고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포스트 홍콩의 대안으로 인천을 내세워야겠다라는 보관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이야말로 홍콩을 대체할 그것을 능가할 도시라는 자신감이 바탕에 있었고 민선 8기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공약의 명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그렇거니와 기울어가는 홍콩과 한창 부상 중인 인천이 비교 대상이 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고 오히려 그래서 인천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을 확실하게 하자는 의도도 깔려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항과 항만이 가까운
인천의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도에서 내항, 청라와 강화를 거쳐 다시 영종에 이르는 광대한 글로벌 경제 벨트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정학적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과 물류 기업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다국적 투자회사, 4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 스타트업들도 주요 유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60만 개의 일자리와 10만 청년 창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화는 조만간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고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특히 한적한 역사의 고장이었던 강화의 대변신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유 시장은 이 공약의 성공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시장 직속의 글로벌 도시기획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전략기획과 유치지원 등 2개 팀의 9명의 직원들이 그랜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의 꿈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선 8기 유정복 호의 대표적인 원도심 개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는 당시의 지명을 빌렸는데 이는 이 공약이 단순한 도시 재생이거나 원도심 재개발의 차원을 넘어 이의 실현을 통해 인천의 뿌리와 역사와 정신까지 새로이 구현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물포는 인천 포구의 옛 이름입니다.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구한 말엔 개항장과 각국의 조개지 등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지금은 항구와 인천역, 차이나타운, 응봉산 일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미추홀의 중심이자 근대 인천의 출발점이었으며 현대 인천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유정복호의 대표적인 원도심 개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는 당시의 지명을 빌린 것입니다. 이는 이 공약이 단순한 도시 재생이거나 원도심 재생 개발의 차원을 넘어 이 실현을 통해 인천의 뿌리와 역사와 정신까지 새로이 구현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공약명에 관한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우선 요즘 인천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물포라 하면 도화동의 제물포역을 떠올리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를 계기로 제물포와 인천의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자는 주장이 우세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민선 6기가 추진했던 동인천 르네상스를 연상하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시정부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인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부활에 균형 발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방 정권의 향배에 따라 정부 역점 사업이 함부로 좌초 폐기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현실에 경종을 울리자는 원칙론적인 주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민선 8기 시정부의 원도심 개발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는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기점으로 동구와 중구 일대 21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의하면 신설 제물포구에 해당이 되고요. 일부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북성동, 화수동, 만석, 포구 등의 해안선을 포함한 도심 전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의 계획대로 중구와 동구가 합쳐지면 컨트롤타워 일원화로 사업 추진에 시너지를 내고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는 낡은 제도의 혁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이 지역 도시 재생의 핵심 과제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까지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23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획단은 올 연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확정해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시정부의 시정 핵심 가치는 균형, 소통, 창조입니다. 그중 제1가치를 균형으로 삼은 것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이야말로 시민 화합과 소통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물포 르네상스는 이를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이음카드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원전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해 이음카드 지속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임기 말인 지난 6월 당시 시정부는 캐시백 혜택 축소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한도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캐시백 요율은 10%에서 5%로 각각 축소가 됐습니다. 그 시행 시기도 7월부터라고 못을 박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7월 1일은 민선 8기 신임 시장의 취임일이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이음카드 혜택이 축소된 셈이니 오비일학 격이었고요. 모든 화살이 유정복 시장을 향한 것은 일면 당연했습니다. 이음카드 폐지 논란까지 재점화되었고요.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유정복 시장은 직접 SNS를 통해 캐시백 혜택 축소에 경의를 밝히는 한편 시 관련 부서와 시정혁신준비단 등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유정복 당선자 측 인수위는 이음카드와 관련해 운영 대행사의 선정과 운영 방식상의 문제점과 10% 캐시백 혜택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고 실제로 2022년에는 상반기 중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것을 먼저 예상하고도 방치한 점, 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이음카드로 지급해 단기간에 가입자가 증폭하면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을 들어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민선 8기 시정부는 1차 이음카드 개선안을 내놓았는데요. 시민 혜택 적정 수준 유지,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혜택 제공, 운영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골자였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10% 캐시백 유지, 가맹점의 자발적 1 내지 5% 할인의 상생 캐시백 할인 전환, 군구의 추가 혜택 부과, 소상공인 간 거래 때 2% 캐시백 혜택 추가 등의 세부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들끓었던 여론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음카드는 소비자들의 영내 소비를 증진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같은 기본 취지와 정신은 지켜져야 마땅하고요. 다만 이러한 제도를 재정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선 8기의 입장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를 명백한 죄악이라 규정하며 절대 금기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제도는 원칙과 정도를 지킬 때에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입장인 거죠. 인천시 정부가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과 정책들이 상당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시청 신청사를 건립 계획과 수도권 매립지 정책 등이 대표적인데요. 송도 워터프린트 조성과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사업 등은 오랫동안 미뤄지다 시민들이 빗발치는 요청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이 슬로건 민선 6기 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였다가 7기 때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에서 8기 들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로 캐치프레이어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 브랜드인 Always 인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플라이 인천의 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6년 교체를 했습니다. 예, always는 모든 길을 뜻하지만 발음상으로는 늘, 항상이란 의미도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lways 인천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뜻과 함께 늘 함께하는 인천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담는 그런 그 당시에는 멋진 카피였습니다. 우리 인천과 길은 그만큼 숙명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고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인천에서 시작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인천은 모든 길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인천은 그처럼 다양한 길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것을 온 세상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로마를 가능하게 하는 길의 도시가 우리 인천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는 말이 그저 과장만은 아닌 셈이죠. 하지만 그 길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가 도시를 단절시키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중에 하나고요. 철도와 도로는 인천의 지역 간 소통을 가로막았으며 불균형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일을 못내 안타까워했던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시절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 경인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이관받고 2017년 국토교통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고속도로와 철도의 지하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선 민선 6기부터 시작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새롭게 태어날 상부 지상 공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본 사업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 등의 기류를 감안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4년 완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인 전철 지하화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인천, 서울, 경기가 수도권 광역 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당시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9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걸림돌이 되어 지난 10여 년간 답보 상태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사업은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과 서울, 서부 지역 등 5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2025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 본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보관입니다. 이제 갈라졌던 인천의 동서남북이 서로 하나로 합쳐질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인천을 위해, 오직 시민과 함께, 오직 미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백석 오리동에서 경기 김포에 이르는 광활한 땅에는 인천, 서울, 경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 1,600만 평방미터에 한 해 평균 30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서울 난지도 일대에 있던 것을 1992년 옮겨오면서 당시엔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대규모 시설이라 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대체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했지만 민선 5기 인천시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은 민선 6기로 넘어갔습니다. 예, 민선 6기 유정복 당시 인천시는 부채 문제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최대 현안으로 분류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 경기, 환경부를 공론의 장으로 불러냈고요. 소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시도지사와 장관 등은 여러 번 협의 끝에 2015년 6월 마침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종료 시한을 불과 1년 남긴 상황에서 2016년 사용 종료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4자 협의체는 이를 인정하고 매립장 사용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 명언권과 부지 소유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에 넘기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하여 인천시 특별회계에 편입한다는 등의 선제적 조치 4개 항에 전격 합의를 한 것입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특히 인천의 파격적인 합의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산 수수료 수입은 연평균 800억 원씩 발생을 해 시의 재정과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상당히 이바지했습니다. 매립지 매각대금 1,695억 원도 인천시로 이전됐으며 편입되는 부지만도 665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인천으로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자 합의의 대전제는 대체 매립지 확보였습니다. 대체 매립지란 말 그대로 현재의 매립지를 대신할 별도의 매립지를 의미합니다. 그것만 성사되더라도 우리 인천은 2026년 쓰레기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시 정부는 매립지 정책을 전면 수정을 합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근거해 각 시도가 별도 매립지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자체 매립지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과연 자체 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회의론이 비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흥도의 후보지를 지정하고 617억 원의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체 매립지 마련을 서둘렀습니다. 이즈음 서울과 경기는 두 차례 매립지 공모를 시행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곧 닥칠 것이 명백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8기는 약속대로 4자 합의 이행으로 매립지 정책에 가닥을 잡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5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회동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함께 물색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환경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인천과 시민들이 당해온 고통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4자 간의 약속대로 300만 인천 시민의 바람대로 수도권 매립지 시대는 이제 그만 막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곧 인천 몫으로 돌아올 그 넓은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즉 서구 주민과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약할 인천의 자신감을 주제로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 인천의 꿈 제물포 르네상스, 이음 카드 정책, 경인 고속도로와 경인 전철 지하화 사업, 그리고 마침내 끝내야 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설의 현대일보 김용국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